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FOMC를 하루 앞둔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만 상승했고 이후에 줄곧 눌렸는데 해외 시장은 더 심하게 밀려서 전일이 최근 3거래일간의 저가를 깨기도 했죠. S&P 같은 경우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 지수 상승에 비해서 실질 변동성은 얼마 상승하지 않는 이길이 이벤트에 대한 해지성 변동성 매수만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찌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계속되는 달러 강세, 정말 답답함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주식이 주자도 듣기 싫어할 때가 주식을 사거나 들고 있어야 될 때예요. 자, 시장 분석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우리 시장은 선물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다시 31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아쉬운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2,500억 들어오는 동안 미결제 약정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개장과 함께 30분 정도는 일중 거래자들이 신규 진입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30분 동안 미결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장 초반이 외국인 선물 매수가 매도자들이 손절매이지 신규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FO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자신있게 롱 포지션을 쏘아 올릴 트레이더는 없겠죠. 따라서 초반이 상승세 그리고 이어진 지루한 조정 장세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시아 증시가 모두 동반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데다가 일본 증시가 갭상승 출발한 뒤 초반 1시간 동안 굉장히 센 매도를 보였죠. 이거는 그냥 전일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없어서 밀린 것이지 신규로 시장을 깠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또한 오전 9시 30분 이후로 들어왔던 선물 매도 미결제 약정은 또 장마감에 모두 청산됐죠. 그래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당일에 1600개가량 감소를 했어요. 현재 미결이 지금 30만 계약인데 여기서 추가로 숏을 쌓을 수 있는 룸은 약 한 2만 계약 정도 되죠. 근데 2만 계약을 숏으로 쏜다라고 하면 선물 300선을 깨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환매가 들어와서 위로 달리게 된다? 그러면 한 28만 계약가량 까지 이제 그러니까 2만 계약 정도 환매가 되고 거기서부터 신규로 롱이 들어오면 다시 32만 계약까지, 그러니까 신규로 한 6만 계약 정도가 롱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는 6만 계약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고 아래로는 한 2만 계약 정도의 다운사이드가 있는데 다만 아래로는 투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2만 계약이라도 하더라도 300선을 깨러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꾸 제가 상당히 큰 상승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또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선물 베이시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 13일 이하 만기일 이후에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유동성 부족한 가운데 강한 베이시스를 보였던 거, 이거는 그냥 스페셜 케이스로 봐야 되고, 나머지 날들을 잘 보면 그 선물 가격이 지금 16일과 지난 동일한 위치거든요. 근데 16일에 비해서 오늘은 베이시스가 훨씬 좋아진 상태예요. 또 기관들이 현물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합쳐서 3,400억가량 집중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면 시장이 굉장히 잘 방어한 겁니다. 오히려 사흘째 시장이 껌딱지를 치면서 양옵션 프리미엄이 더 빠졌는데, 물론 외가격 풋옵션도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레벨 다운을 또 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되지만, FOMC 다음 주부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위로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이 콜옵션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된 이 한국물 ETF가 마이너스 1.2%대 하락으로 끝나면서 야간 선물도 제법 강하게 빠졌는데요. 야간 선물이 흐름대로 갭 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9월 들어서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러한 갭 다운으로 인해서 일부 풋옵션 환매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반대로 갭 다운이 너무 크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오히려 시가에 시장이 하락을 다 반영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하루 종일 땡겨 올릴 수 있죠. 자, 그렇게 만약에 종가 고가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 진폭만 크지, 여기서 다시 320, 315를 간다든지 312를 간다든지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갭다운에서 시가 저가 종가 고가로 마감한다, 그리고 FOMC까지 도와준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하고 위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갭다운이 나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콜옵션 매수를 시도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제가 그동안에는 시장을 계속 위로 본다고 하면서 풋옵션 매도만 계속했거든요. 물론 풋옵션 매도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쌓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상방을 보는 입장에서 풋옵션 매도도 나쁘지 않지만 이젠 갭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콜옵션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롱으로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본다고 하면 또 왜 콜옵션 매수를 분할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외곽격 콜옵션보다는 한 310이나 뭐 305 정도의 콜옵션을 수, 목, 금, 월 이렇게 나흘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옵션 매수는 리스크 리턴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잔존이 지금 옵션이 3주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변동성은 지금 19포인트 돼요. 뷰코스피가. 그러니까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시간 가치 감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FOMC에 미리 쫄아갖고 빠져서 출발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시장을 더 빼지 않고 그러니까 더 빼야만 콜옵션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혹시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일에 한해서는 콜옵션 매수분이 1차 매수구가 되겠죠. 근데 이게 평가 이익 상태로 마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혹여 FOMC에 대한 반응이 나가리가 돼서 뭐 급락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날 일단 투매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때 2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투매 이후에 시장이 더 빠질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 없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4거래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금요일 오후장까지 밀어버린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는 그대로 홀드하되 그동안 쌓아왔던 풋옵션 매도는 절반은 좀 손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은 롤링 다운을 해서 리스크 헤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루 종일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 하락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9월 29일에 상장되어 거래될 이 포르쉐 에이지, 여기 사전 청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그래서 시가 갭상승 출발한 증시에서 일단은 현금 확보 차원에서 닥치고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그 독일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비 7.9% 전월비예요. 전년 동월 대비가 전년 동월이 아니라 전월 대비로 7.9%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그 에너지 가격이 8월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숫자가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어떻든 헤드라인 이렇게 나오니까 독일 장기 국채에 대한 스탑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로존 국채 전체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도 전일 여왕 장례식으로 휴장해갖고 트레이더들이 이제 오늘 출근했죠. 그래서 포지션 스탑로스에 나오면서 국채가 빠그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쳐서 증시가 함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FOMC 전에 깨고 내려가면서 미국채도 끌어내렸죠. 근데 정작 미국 세션 들어서는 미국 장기 채권은 20년물 국채 입찰에 그 제법 매수 수요가 붙으면서 제법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FOMC에 뭐 75bp 인상 정도만 나올 경우에는 장기 채권 오히려 강한 숏 커버를 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트레이더들은 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하나같이 성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매니저가 됐든 뭐 네이키드 롱 온리로 뭐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어떤 매니저가 됐든 지금 4분기에는 어떻게든 방향성을 세게 질러야만 올해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든 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 될지 채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방향을 타게 되면 꽤나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미국채나 유럽국채나 신저가를 찍었다고 하지만 저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통화시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방향성 타진을 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달러가 더 위로 튄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FOMC에서 뭐 셀던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달러는 심각한 고점을 만들고 추세적으로 부러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달러 롱베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요. 상품시장에서는 소맥이 그간이 부진을 딛고 7.33%나 폭등을 했는데 러시아 관련 뉴스가 살살 살아나고 있죠.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뭐 기름이고 가스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냥 오늘이 원자재 가격 흐름은 증시 리스크 온 오프에 따라서 그냥 패시브한 흐름을 보였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오늘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 세션에서 시작된 지수 조정이
나스닥 선물 등에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전일 장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커버링이 시작된 자리에서 오늘 시가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 차례 방향성 타진을 한 뒤에 유럽 세션이 흐름과 관계없이 나스닥은 12,000포인트 회복에 성공을 해요. 이때 유럽 증시는 올랐냐? 전혀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만 굉장히 강했는데 이렇게 시장을 견인한 것은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물론 이후로 다시 밀리긴 했어요. 특히 유럽 마감 이후에 유럽이 안 좋게 끝나고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다시 밀리기 시작했죠. 근데 어쨌든 애플 같은 대형주의 이틀 연속 강력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동안 전일 당겨놨던 굴뚝주들이 쳐맞으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여전히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FOMC 이벤트를 앞두고 바닥 찾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변동성 매수가 계속 들어왔지만 고점을 넘기지 못한 것인데요. 변동성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지수 선물 하락과 함께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S&P 지수가 장중 조정을 계속 거듭하면서 사흘 동안 기록한 저점을 계속 갱신을 했죠. 그래서 S&P 선물 지수를 보면 그 사흘 동안 저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 기록한 고점을 하나도 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 선물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장중의 실질 변동성은 한 22포인트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 상승은 이길 FOMC에 대한 옵션 해징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FOMC에는 뭐 정말 심각한 이벤트, 그러니까 뭐 100bp가 나오고도 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호기시하게 얘기한다. 이러면 당연히 시장 충격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서는 오히려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그 이벤트 해소에 따른 저가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개별 종목을 뜯어보면 사실 후들덜해요. 오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0.9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신저가를 갱신해버렸죠. 그리고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처맞고 있던 이 인텔도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아무리 매수세가 없다고 하지만 이길 FOMC에서 헛소리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렇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서 수익을 내려면 어떤 형태로는 리스크를 져야 되지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숏을 보기에는 이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베팅한 것인데 이건 좀 아니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왜 애플과 테슬라에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걸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견해도 있어요. 시장이 마지막 충격적인 하락을 앞두고 있을 때 이 풋옵션, 인덱스 풋옵션이에요. 이거는 그걸 매수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좋은 시총상위 대형주를 집중 매수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변동성 빠지면서 인덱스 풋옵션을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매수한 풋옵션을 홀드한 채 오전장에 뭐 매수했던 이 대형주를 뒤집어 던지고 추가로 숏을 쳐서 풋옵션 간말을 크게 키운다. 이런 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과거 우리 시장에는 여러 차례 좀 외국인들이 해먹었죠. 그리고 그런데 미국 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풋콜레이쇼가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러면 이러면 풋옵션 해지도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번 FOMC를 놓고 이 시장 참여자들은 세기 베팅을 하는 것에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숏돌이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확실히 밀어줘야만 유종이 밀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롱돌이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바닥 확인을 해줘야만 이 4분기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수를 크게 질러서 올해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물론 다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오뚜기 식초를 확 뿌려주는 인간이 나타났는데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함께 공개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 S&P가 단순한 경기 침체에서도 뭐 30% 하락할 수 있고 경착륙의 경우에는 40%도 하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참 언론이란 게 이미 S&P는 지금 YTD로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여기서 30%가 더 빠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좀 걸러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FOMC에서 밀리게 된다 그러면
S&P 지수는 한 200포인트 정도, 뭐 그날 내일 그렇게 빠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200포인트 정도 빠져서 3600선을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FOMC 이벤트 앞두고 변동성은 거의 터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더 밀리지 않는 것과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FOMC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 적극적인 롱을 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갭다운이 나올 경우에는 어쨌든 오늘부터는 콜옵션을 분할 매수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옵션 매수는 매수한 금액 전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금액, 내가 이번 옵션 매수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계좌의 한 5%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물론 이 옵션 매수는 제가 뭐 1년을 통틀어서 한 두세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옵션 매수, 특히 콜옵션 매수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옵션 매수를 4일에 걸쳐서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위아래 모두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FOMC 기자회견 전까지는 저는 추가로 포지션 잡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지수 반등 시작된다. 그러면 전 롱 포지션 잡고 이후에 장기 채권 반등 여부 보면서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롱 포지션 잡는 것도 고려할 생각이에요.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지금 현금을 다들 갖고 있는 상태에서 4분기에 뭔가라도 질러야 되긴 해요. 그런데 지수를 질르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수 숏을 잡는다?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마 채권 롱이 뭐 그나마 가장 안전한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지수롱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저는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지수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 롱 포지션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달러에 대한 매도 잡는 것도 고려할 건데, 이 목요일에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매도는 하루 정도 더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